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의 최고의 프로그램 또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도 화이팅! 그래도 화이팅! 네, 오늘 역전의 용사들 또 어느 분들 모시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옆에는 강생 변호사님 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정계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하도 요즘 취재하는 분이 많아가지고 저도 취재는 했는데 변별력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우리가 반갑게 또 기다리던 그런 소식인데요. 그 옆에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의 댓글들이 그냥 막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화가 나는 분위기인데요. 전 국민 인내력 테스트를 헌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너무 심합니다. 예. 존재감 알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이런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알 것 같긴 해요. 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헌법재판 과정을 한번 지켜보면 네. 윤석열 내란 일당이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잖아요. 네. 윤석열이 그냥 바람 쐬러 나온 게 아니라 변론에 참여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기현이 했던 것처럼 법적 쟁점 꼬기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끌어내라고 한 게 의원이냐 요원이냐, 개엄이냐 개몽이냐. 이건 뭐냐면 윤석열 내란 일당이 상당히 열심히 헌법재판에 임했다는 거예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여전히 8대 0인데 문제는 내란 일당이 여태까지 봤던 이를테면 노무현이나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대응과 달리 그때는 두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은 뭐 윤석열 꼬박꼬박 출석하면서 그래서 탄핵 결정은 하는데 인용을 하는데 계속 완성도를 높이는 시간이다라는 게 하여튼 오늘 오후 현재 취재한 결과입니다. 완성도를 높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문에 토시 하나라도 계속 보면서 논리들을 가다듬고 하는 시간들이 걸리는 것뿐이다. 또 하나는 만약에 뭐 SBS에서 보도한 것처럼 5대3 기각되거나 이러면 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나라가 절단나는 상황이어서 네. 5대3의 5에 해당되는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식으로라도 밖으로 신호를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잡히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한 달이 건너면 알고 다 아는 사람들인데도 뭐 비슷하게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라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황당한 얘기인 것 같고 지금 현재 아주 위험한 얘기는 한 명 내지 2명 정도가 별개 의견을 쓰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8대 0 인용은 틀림없다. 그러나 김지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들다. 그럼 언제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다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저 계속 불발이어가지고. 근데 저는 제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5대3 이게 자꾸 나오는데 5대3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드는 것은 이유가 만약에 5대3이라 그러면 되게 위기잖아요. 5명 헌법재판관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파면시켜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마흔역을 빨리 임명시켜가지고 6을 만들어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요. 현재 재판관들이. 근데 지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때 기각 의견을 냈어요. 많은 진보 성향도 그렇고 5명이나 기각 의견을 냈잖아요. 뭐 김복형은 빼고 4명이 이건 위법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파면을 안 시키고 그냥 중대하지 않다고 했다는 거는 마흔역을 임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상황이 아니고 제가 지금 추측하건 이 헌법재판소 이 규정들인 걸 종합했을 때 지금 8대 0이든 뭐 얼마든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도 결정문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결정문 쓸 때 별개 의견, 보충 의견 이런 것도 써야 하는데 내가 다수 의견에 결론적으로는 동조하지만 난 근거가 달라. 혹은 나는 이런 점에서 좀 측면에서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 어떤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평이 나와가지고 나는 아직 좀 덜 썼는데 이거 전머리 아프네. 이래버리면 그 사람 무시하고 결정 못합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쯤 되면은 헌재에 헌법재판관들이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건데 제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의 말 못할 사정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 상식적으로 결론 내려질 게 비상식적인 결론이 나는 그 결과를 보면 대부분
국가 권력을 편취해가지고 사적으로 이용하고 서로 논아먹고 자리를 약탈하듯 노략질하듯이 그렇게 전리품 나눠듯이 서로 나눠먹다 보니까 상식적인 결론, 국민을 위한 권한 행사가 아니고 철저히 지들 이권, 자리, 보존을 위해서 사용한 경우가 많았고 저는 헌법재판관 일부도 윤석열 내란 잔당들에게 혹시 매수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창익 국장님이 얘기하는 거나 강생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랑 반대된 입장인 거예요. 우리 김주현 저는 대변인은. 한두 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이 결론을 내지 않으려고 철저히 방해 작업을 하고 있다. 방해? 그렇게 뿐이 의심할 수뿐이 없고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를 버리고 그런 무리수를 두냐? 결국은 윤석열 내란 잔당들이 그동안 철저히 이권 나눠먹기로 이렇게 관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지금은 8대0이라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희망회로 돌리느냐. 실제 8대0이면 이미 끝이 났다. 7대1이라도 끝냈을 것이다. 어떤 법률적 또는 헌법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무조건 탄핵이다라고 하기에는 설명 안 되는 부분이 결정적으로 이유 없는 지체예요. 설명하지 않는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8대0으로 간다는 걸 볼 수 없고 저는 지금 오늘 취재한 내용 왜냐면 워낙 취재원들이 많고 각자 취재를 하고 또 내피셜도 있고 현장 취재도 하는데 저는 얼마나 선명성이 있다 없다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취재원을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다음 주 월요일도 없다. 선고일에 대한 예고가 없다. 다음 주 화요일도 선고일에 대한 예고는 없다. 수요일은 모르겠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도 선고일을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도 선고일을 예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사단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노인 변호사하고 어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게 있습니다. 평의와 편결은 다른데 평의는 이미 다 끝이 났죠. 편결을 하는 것은 8인이 들어가서 비밀 장소에서 말을 뱉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것은 거꾸로 담을 수 없는 이 제도이죠. 편결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편결을 못한다는 것은 8대0에 대한 확신이나 7대1에 대한 확신에서 편결을 했을 거예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고는 이렇게 질질질 끌릴 수가 없다.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들이 합의된 결론이 있어요. 8대0이다. 그러면은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공보안을 통해서 안 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이유 없는 지체인데 예를 들어 지난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판결문을 보세요. 굉장히 장문의 판결문이 나옵니다. 네. 그거요 담당 부장이 쓴 거 아닙니까? 뭐 그거 쓴다고 해서 월급 더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굉장히 공들여 쓴 판결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에 대해서 관심 갖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어떤 정파에게는 사활적 관건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나경원 그랬잖아요. 이재명 사망 선고일이다. 그날 이재명 죽이고 깔끔하게 가자. 그리고 국힘은 대체로 어떤 생각이냐면 이재명 대표만 제거되면 그게 뭐 어떤 의미든 간에 하여튼 피선거권을 박탈시킬 수만 있으면 자기들 세상을 다시 만들 수 있다. 다시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 탄핵 인용되더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재판부로서도 상식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들여서 계속 그 판결문을 바로잡고 법리들을 보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만약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시간이 지체된다면 이거는 전 대표 말씀하시는 이유 없는 지체는 아니고 납득할 수 있는 지체라는 거죠. 하여튼 이거는요.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그냥 제가 뇌피셜 돌린다 한가한 소리 한다 이렇게 보시겠지만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5대3으로 탄핵이 기각되는 상황이라면 그 위험한 시그널이 우리 귀에도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당연하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탄핵에서 기각되면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면 어떻게 돼? 살인 면허증이 생기는 건가? 구테타 면허증 뭐 이런 게 생기는 건가? 앞으로 얼마든지 국민 계몽을 위해서 군을 동원할 수 있는 건가? 돌아온 윤석열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정말 이제 계몽 한 번 했으니까 잠자코 있을까? 더 극단적인 일을 벌이지 않을까 하는 나라 걱정을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연구관들이 안 할 수가 없죠. 하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들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우리 귀에 들립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런 일은 없었다. 그래서 걱정은 되지만 네. 아주 많이 걱정 안 하셔도 자, 됩니다. 제가 좀 네. 반론을 하자면 네. 편결이 안 된 것은 확실해요. 편결은 당일에도 해요. 네. 그러니까 편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편결 결과에 대한 확신,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관이면 야 어떻게 될 거지라고 하면 대충 알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소장이 그리고 재판소장이 주도적으로 끝내자라고 밀어붙이면 끝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8대 0이다 7대 1이다 아니면 5대 3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안 섰다.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자꾸나 이런 것들을 보충 의견을 넣기 위한 과정에서 확실하게 논리를 만들자고 보기에는 상황이 너무 엄중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져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 국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 일괄 탄핵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마 화요일 정도에 결정될 가능성이 이것은 이제 국가가 사실상 정부가 없어지는 것이고 행정부가 없어지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런 국회 권력이 선출받은 위임자로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혼란의 상황은 불가피하다. 거기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은 엄청나게 클 것인데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나 내용에 대한 수정의 과정 정도로 가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다 개인이고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8명이 개인이면서 가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낙관적으로 본다면 8대 7대 1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시기가 일단 시간적으로 이미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면 의심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최악의 상황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플랜 B 만들어야 돼요. 말씀드리다 끊겼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은 이제 헌재가 하나가 돼서 노력하고 있고 의견을 조율하고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 한 명이 완전히 들어누운 것 같아요. 한 명 또는 두 명이. 그러니까 들어누운다는 말의 의미는 판결을 하기 전에 헌법재판관이 각자의 의견이 뭐 7대 1이든 6대 2든 뭐 이렇게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헌법소장 대행이죠 지금은 혹은 주심이 그냥 끝냅시다 이제 결정문 씁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상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기 의견을 담은 보충과 별개 의견 다 써야 되는데 어떤 재판관 한 사람이 자기 의견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들어놓아 버리고 뻗대버리면 결정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럼 그 사람은 뭐 되게 최선을 다해서 뭐 사회 통합을 위해서 그게 아니고 어떤 모종의 정치적인 어떤 이익 때문에 일단 결정을 좀 밀어달라고 어떤 사주를 받아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판결 결과를 보자. 그거 후에 판단하자라고 주문이 들어가서 아니 자기가 이 계엄이 났는데 이 계엄해도 된다라는 판결문 쓰는 깡은 없고 늦춰지기만 해라. 타이밍만 좀 늦춰달라.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 요즘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 이후에 일단 이건 어쩔 수 없고 최대한 늦춰야 된다. 탄핵이 되더라도 늦춰야 된다. 이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재판관이 자기가 깡으로 계엄해도 돼. 이런 판결문을 참 못 쓰겠지만 늦출 수는 있다. 한 명이라도 자기 결정 안 쓰면 물경을 안 쓰면 결정문 못 쓴다. 이걸 이용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그게 국회에서- 이재명 항소심 선고까지 늦춘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오늘 국힘에서 문형배 너 판결 안 하고 선고 안 하고 4월 18일에 도망갈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도 나왔지 않아요? 저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 박수영 같은 사람은 지금 이렇게 된 이상 늦춰야 된다. 시간을 벌어야 된다. 박수영 의원은 거론할 예. 가치도 없어요. 박종훈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친한계는 현재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박종훈 의원 입장이 갑자기 그건 바뀌었습니다. 한 친한계가 다 바뀐 거예요. 그거는. 예,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면 대권 넘겨줘야 되는데 그냥 버티자. 저는요, 아까 정치적 이득에 따라서 어떤 헌법재판소 일부가 시간 끌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치적 이득이라고 보지 않고요. 이권을 뭔가 받았고 뭔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어떤 이득이 되는 피해가 되는 그런 결정을 하면 본인도 다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지금 죽기 살기로 헌법재판소의 그런 과정을 중단시키고 있다. 지연시키고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오창익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8대 0, 7대 1로 가고 있는데 시간을 좀 두고 기다리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수영 변호사 말씀대로 한 사람이 버티고 있다. 버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기다리자는 것의 그러면은 한계는 언제냐. 한 사람이 끝까지 버텨서 4월 18일까지 한 명이 들어 누웠다 치고 이거를 못할지도 모른다.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전제에 대한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5대3과 8대0의 논쟁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이든 지금 이것이 중단이 된 상태에서 지체가 되면서 4월 18일까지 갔다. 다음 주 지나고 다음 주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수습책이 있냐고. 그때는 헌법재판소의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우리가 헌법재판소만 바라보고 제발 판결을 해달라, 선고를 해달라고 정말로 인정기우제 지내는 거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메시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헌재 내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면 8대0이나 7대1이나 5대3이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지체가 되어서 안 됐을 경우에 국회는 어떻게 하고 국민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플랜 B, C, D를 실행 가능한 BCD를 지금 만들어야 한다.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언젠가 유튜브 인터뷰하면서 하긴 늘 안 좋은 상황, 뭐 플랜 B, C도 같이 생각하고 있다. 총선 개표 상황을 그 반추하면서 아마 그랬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당연히 B, C 만들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우리 30일까지 구독자 여러분 결정해라. 기억하시죠? 네. 네, 30일이라는 게 이번 주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결정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시 한덕수랑 최상목 탄핵한다. 탄핵하고 네. 그리고 이 탄핵은요 사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탄핵도 가능한 카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엉망진창이 돼버릴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니까 다행히 민주 세력이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그래도 기댈 수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 만에 계엄 해제 요구를 통해서 내란을 1차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건 국회 다수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플랜 B, 플랜 C, 플랜 D 작동되고 있고요. 시민들도요. 시민들은 플랜 B를 짜지 않더라도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에 들어갈 거예요. 총파업이라는 게 민주노총만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들도 도당도 다 내려놓고 그렇죠? 그다음 길거리로 나올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정말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할 거예요. 그 거센 민중의 파도 앞에서 견뎌낼 정파나 정치인들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걱정하고 물론 대비해야 되는데 그 대비도 꼼꼼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확인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플랜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우리는 그 정도 어려움 정도는 너끈히 넘어설 수 있다. 네, 복덩이님께서 슈퍼챗을 또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국민들 모두 똑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초선 의원들이 30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줄탄핵도 예고하고 있고 그 이후에 있는 국무위원들 전부 다 빨리 의견을 밝혀라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우원식 의장도 이제 그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우원식 의장도 정말 매우 화가 나서 제대로 해라. 우리 한번 보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역정을 낸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의 행태도 국민들이 책임을 물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12.3 내란 사태가 벌어졌을 때 헬기 타고 기관단총 들고 국회에 쳐들어온 그 병사들 사법부가 막았습니까? 아닙니다. 국민들이 맨몸으로 국회까지 가서 그 사람들 막았던 것은 국민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윤석열 탄핵소추 그냥 통과된 거 아닙니다. 네, 정말 그렇죠. 국민들이 나서고 국회 3분의 2 국민의힘의 의원들 일부조차 동조해갖고 3분의 2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는데 사법부가 지금 넉 달이나 이거를 질질 시간을 끌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희망 고문 시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상태는 국민을 우롱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됐다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자, 너무 맞습니다. 뻔뻔하게 네. 한덕수 총리는 뭐 오늘도 기념사 이런 거나 얘기하고 있고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본회의 소집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모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원식 국회의장님께 다음 주 초 본회의를 꼭 소집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우리 초재선 의원들과 중대들과 상당한 간극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우리 초재선 의원들과 중진들과 상당한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들도 신임을 훼손한 행정권력, 권한된 권력들을 선한 의지를 믿고 상황을 지켜볼 때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명백하게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의원실 국회의장님은 이 대한민국의 국채를 지킬 세력은 국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역사의 인식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해 주셔야 합니다. 네, 중진 의원들과 초재선 의원들 간의 간극이 엄청나게 있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탄핵을 시키고 빨리 결정하고 뭔가 행동에 옮겨야 된다라고 초재선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막고 있는 중진 의원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공개적으로 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젯밤 오늘 오전까지 집중적으로 지도부든 이제 당 내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네. 자, 저 정도면 탄핵을 적극적으로 시키자. 어느 법인까지냐? 자, 한덕수, 최상목, 나머지 국무위원들까지 줄탄핵이 아니죠. 일괄 탄핵을 시켜서 네. 아예 국회가 장악하고 가야 한다. 자, 조금만 기다려보자. 조금만 기다려보자. 문제의식은 충분히 동의한다라는 게 이제 중진들의 일반 의견이죠. 중진 중에서도 바로 가야 된다는 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민주당이 잘못하는 게요.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중진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최종 결단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건지. 그러려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좋으니 여기에서는 일괄 탄핵까지도 우리는 전적으로 지도부에 위임한다.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패배하더라도 이 문제는 국민의 믿고 우리가 끝까지 가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책임 있게 이것을 주도해 나가길 바란다. 라고 하는 결의는 최소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다선 중진들이 무슨 자기가 정치를 대단히 잘 안다고 이렇게 지금 주저주저 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의견을 내서 지도부가 일괄로 결정하면 어떤 결정이라도 따르겠다고 위임 정도는 해놔야 헌법재판소에 압력도 되고 한덕수에도 압력이 되는데 여기 가서 뭐 자기들이 내가 정치 좀 해보니까 이거 아니야 상황 그거 아니니까 좀 기다려봐 이렇게 한심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라는 그런 경고를 초재선 의원들이 나서서 직접 하는 것이다. 잘못됐다. 신중하자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최우선의 판단을 무엇으로 할 거냐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담겨있는 성명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명단이 궁금하긴 하네요. 아니, 중진 의원들 누구인지. 아니 공개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간극이 있다고 말하는 건 엄청난데? 실제로 큰 네. 간극이 있는 거죠. 저는 지적을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전교안 대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전면적인 투쟁을 벌임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의로 믿을 수 있는 건 지금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선의로 믿었으면 애초에 내란 사태가 없었죠. 선의를 믿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 같고 민주당의 일부 선수 높은 사람들이 좀 좋게 보면 유연한 거고 나쁘게 보면 순진하고 뭐 또 자기 위주로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오늘 저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요한 경종이 울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뭐 좋은 방향으로 잘 나갈 거라고. 사실 봅니다. 저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중진 의원들에 대한 경고라고 나는 생각이 그럼요. 들고 그 이제 제가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으로 있다 보면은 이제 국회에 있는 의원총회를 매번 들어가서 참관할 일이 많았는데요. 일주일에 2, 3회 정도. 제가 유추해 봤을 때 중진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요.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중도가 싫어합니다. 이렇게 탄핵하면 경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껌껌이 반대 의견을 냈을 거고요. 초재선 의원들의 생각은 이런 걸 겁니다. 우리가 12월 3일 이후에 평화적으로 탄핵을 하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고 조기 대선을 하기 위해서 기다려왔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들과 초재선 의원들이 기다렸더니 최상목이와 한덕수가 국민과 민주당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최상목, 한덕수뿐 아니라 검찰이 국민을 가지고 놀고 있고요. 헌법재판관 중에 일부가 국민을 조롱하고 가지고 놀고 있는데 언제까지 민주당이 참아야 되냐. 그 울분을 저는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좀 네. 구체적으로요. 네. 구체적으로 지금은 대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유력한데 5대 3에서 주저하고 있다. 혹은
지금 뭐 압도적인 다수가 탄핵 의견이지만 한두 놈이 들어누워가지고 결정을 못 내고 있다. 어떤 시나리오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대3이면 40명만 임명되면 해결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도 오늘 보니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오늘 저녁 8시에 했다고 합니다. 한덕수에 대해서 임명 안 하는 행위에 대해서 속보가 나왔는데 근데 40명이 임명이 되면은 6대3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변론 종결된 다음에 임명이 돼버리면 변론을 다시 열어야 돼요. 변론 다시 열고 다시 변론하고 그러면 윤석열 측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 증인신문 다시 하자. 이런 식으로 헐리우드 액션 지연작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마흔역이 옛날에 이런 얘기 나오면 마흔역이 임명이 되더라도 그냥 자기가 회피해버리면 빨리 끝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5대3이라면 굉장히 오래 지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마흔역이 임명되더라도 그런 문제가 1번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명, 2명이 누워가지고 결정문을 못 쓰게 계속 시간을 끝나면 마흔역을 임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들어놓을 거니까요. 그럼 4월 18일에 대해서 문영배, 이민선이 나갔다. 그럼 2명이 퇴임한다. 그런 상황이 되고 또 1명, 마흔역도 임명이 안 됐다. 그럼 6명이잖아요. 6명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덕수가 그냥 윤석열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대응한다?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막을래 이걸?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완전 기상천외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실제 그 4월 18일 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이제 퇴임이 예정돼 있지만 실제 그렇게 되면 6명밖에 안 남기 때문에 헌재가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마비가 되고 그럴 때는 이 2명의 퇴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헌법 두 명의 헌법 재판관들의 퇴임 효력 집행 정지를 그러니까 효력을 멈추도록. 지금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이 발의된 게 그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후임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계속 직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네. 본회의 통과해야 되고 또 현재 그러니까요. 있는 이 대행들이 또 거부권 행사하고 뭐 난리가 날 거니까 일단은 가처분을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먼저 통과되도록 한 다음에 본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거든요. 저는 실제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한덕수나 최상목이 특히 한덕수요. 지금 복귀하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에 사람들이 동의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 뭐 그렇죠. 공권력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서 마흔역 후보자에 대한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최상목이 진짜 똑같잖아요. 뻔뻔하죠. 네. 그런데 이거는요. 이건 정말 대놓고 벌이는 위법 행위이잖아요. 이건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헌법재판을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탄핵 심판을 어떻게 연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분탕질을 해보겠다. 뭔가 영향을 주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직자 출신들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법의 지배. 그래서 제가 뭐 오늘 방송 주면서 그런 거 찾아봤어요. 뭐 1215년 마그나 카르타 그렇죠? 벌써 언제적 일입니까? 함무라비 법전이요. 기원전 1755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780년 전에도 어땠냐면 법이 권력자들을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법원의 결정이나 법의 지배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공직자는 제일 먼저. 근데 한덕수는 대놓고 그러니까. 최상목은 대놓고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는 다른 사람이 우선해서 한덕수 최상목의 반법률적 행태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네.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탄핵을 다시 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쨌든 공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자,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그러면 효력정지 뭡니까? 권한쟁의. 권한쟁의 심판했잖아요. 권한쟁의 심판 며칠 만에 끝냅니까? 헌법재판소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 접수가 되면 며칠 만에 끝내는지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한참 걸리죠. 아니요, 최소 2주가 걸려요. 꼭 끝났는데 그럼 권한쟁의 심판 해봐요, 뭐요? 이 사람들은 모여갖고 야 이것만 먼저 가져와서 권한쟁의 심판 하자는 게 있냐고. 절차를 충실해서 우리는 법에 따라서 간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실효적 측면에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 해봐야 아무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노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자 이게 그럼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 2사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효력정지. 헌법에는 6년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고요. 연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법에도 없고 헌법에도 없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재판부가 근거가 없어서 판결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두 사람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단으로서는 효력정지에 대한 연장에 대한 것도 가처분 신청할 수 있고 또 지금 그 임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이 2주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건 역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는 없다 지금. 이게 명확한데 그러나 지금 이제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래도 법을 지키자.
그래도 절차를 자르자고 하는 것이 시간이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상대는 뭐냐? 뻗치기로 끝까지 18일까지만 버텨주면 대혼란 상황에서 그 뒤 뭐냐? 이제는 윤석열도 복귀가 안 되고 여야 합의에서 깨어난 수밖에 없어요. 이걸 국민들이 받아들일 거냐 그러면. 한 사람은 뻗치기를 했는데 4월 18일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두 사람은 공석이 돼버려. 민주당이 지금 후폭풍을 생각하든 순풍을 생각하든 뭐 똥풍을 생각하든 그럴 여가가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 결단은 초법적인 결단이 아니라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일괄 탄핵을 시키고 국가 경영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국회 권력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 되면 우리를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극악무대한 세력들이 하는 것 특히 한덕수, 최상목 진짜 나쁜 XX들 아니에요. 위원이라고 지정해서 지명을 하라는 걸 안 해. 근데 이놈은 밖에 다니면서 남보고 다 법 지키라 그래. 사회 통합하자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을 남겨두는 거요. 이게 정말 민심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냐. 철퇴를 가해야 된다고 했죠. 그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동원해서 네. 선출된 국회 권력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헌재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와 민주당이 그래서 어떤 플랜 B와 C를 작동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데 오늘 박주민 의원이 CBS 박지영의 한판 승부에 나오셔가지고 헌재 재판관 2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듣는 바에 따르면은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 중에 한 2분 정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절차적인 문제를 따지시기도 하고 본인이 뭐 별개 의견을 쓰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좀 끌고 계시다라는 평가나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들리고 예. 물론 이거는 뭐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 다른 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가 어제 들었던 얘기로는 어제도 평의가 있었는데 예.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이. 재판 연구원들. 예, 연구관들한테 뭐 더 좀 정리해줘, 뭐 좀 더 확인해줘라는 얘기가 없었다. 아하.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예. 들은 겁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그렇다면은 사실상 뭔가 추가적인 자료를 토대로든 그걸 놓고 얘기할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재판관이 있다기보다는 본인들 나름대로의 결정을 해놓고 일부러 어떤 방향으로 이 상황을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 한 소수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저 박주민 의원의 얘기, 이 들리는 얘기를 그대로 사실이라고 만약 믿는다면 아무리 걱정해도 1명, 2명이 별개 의견을 쓰려고 하는 상황 정도잖아요. 그 나쁜 상황이라는 게. 그러면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지 않겠냐? 아닐 거냐? 그 1~2명.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그래서 이게 정말 얼마나 사실에 가까울 거냐는 지켜봐야 되고 결과를 봐야 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하나의 단서가 되는 거고요. 또 헌법재판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재판 연구관들도 있고 해서 헌법재판소라는 게 조직의 이해와 요구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칫하면 문 닫아야 되거든요. 아니 검찰이 그런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검찰은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문을 닫게 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요구가 지금 하늘까지 솟아 있잖아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할 때 헌법재판소가 신뢰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론조사에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계속 빠져요. 막 5%포인트, 7%포인트 한 번에 이렇게 쭉 빠지는 거예요. 왜? 국민들의 마음.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좋은 결정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진을 빼는 건 아니야 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있거든요. 만약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내란 사범에게 자유를 준다? 다시 대통령을 시킨다? 어떤 국민도 헌법재판소랑 같이 살고자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과 네. 연구관들도 명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네. 근데 박주민 의원의 저 이야기를 재주장하고 한번 싱크를 맞춰보면 네네. 1~2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러면 숫자가 많네, 뭐 탄핵 인용되겠네, 이게 아니고요. 1~2명이 계속 저렇게 들어눕는다고요. 4월 18일까지 계속 누워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럼 결정 못 내리고 재판관 2명 나가고 그러면 다시 임명 또 안 하고 한덕수든 뭐 누가 됐든
계속 헌재 임명 안 하고 지금 재판관 임명 안 하잖아요. 그럼 네. 마비 상태면 어떡할 거냐 이걸 준비하자는 겁니다. 제 네, 주장이. 지금 진혜님께서 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은 두 분이 얘기하시는 것의 요점이 정확히 뭐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네, 건 네. 그럼 뭐 어쩌자는 거냐 이건 저는 제 생각 여기서부터 제 생각인데 국민들이 지금 말이 뭐예요? 그럼 우리 손으로 대통령 끌어내리고 싶다. 우리 국민들에게 주권을 돌려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은 개헌밖에 없어요. 원포인트 개헌.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지금 투트랙으로 같이 진행하면 개헌이 되려면 국민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의 임기를 언제까지로 단축한다는 원포인트 개헌을 지금 바로 시작하면 헌재는 헌재대로 일단 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진짜 좋은 의도로 미루는지 나쁜 의도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는 얘네대로 두고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 주도로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 손으로 직접 윤석열을 끌어낼 수 있는 길이 열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네, 이제 그것도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 자, 저는 이제 100% 반대하는 쪽인데요. 개헌은 논의를 하자고 하는 순간 개헌 합의가 불가하다. 이거 자칫 잘못하고 원포인트 한 개만 하면 된다고요? 개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야 간의 논의가 붙어서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은 100% 지금 국민의힘이 기다리고 있는 일종의 술책 같은 거예요. 개헌이 필요하죠. 그런데 개헌이라는 것은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돼야 되지. 지금 이게 헌법재판소가 100% 책임져야 되는 거. 또 100% 책임을 져야 될 자가 누구냐면 한덕수와 최상무이가 책임져야 될 일을 이들이 자기 책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개헌 논의로 가는 순간 이거는 페이스 100% 말린다. 근데 아까는 개헌하자고 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개헌의 당위성은 존재하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떻게 있는 하자는 것이고 거. 그렇죠. 87년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데선 모든 정치학자, 정치평론가 동의하는데 네. 그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이 순간에 책임을 물어야 될 시간에 개헌이라는 논의로 이제 빠졌으면 안 된다는 아니요,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논의 아니고요. 개헌을 네.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네. 정치체를 어떻게 바꾼다 이런 게 아니라 윤석열 임기에 대한 원포인트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논의하지 그러니까. 않고 논의 자체를 제한하고 지금 국면은 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윤석열을 극복하는 거다.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네. 개헌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된다. 플랜 B, 제 C로. 이야기는요. 이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근데 국민의힘이 동의를 절대 안 한다. 안 하죠. 그 논의에 뭐 안 들어가는 하는 순간 건 그다음 문제고 아니. 그러니까 계획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과 개헌이 정족수가 같잖아요. 국회 정족수가 탄핵 발의나 대통령 탄핵 발의나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거나 탄핵 정족수가 같은데 지금 통상적인 상황에서 개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4월 18일이 돼가지고 재판관이 2명 나가게 생겼는데도 결정을 안 내리는 그런 비상 상황을 산정하고 그 상황에서도 헌재가 자빠져가지고 재판관 6명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탄핵 심판 할 수가 없습니다. 자빠지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는 개헌해야죠. 그러니까 아니, 자빠지기 전에 근데-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자빠질 걸 예상해갖고 전혀 지금 아니 그러니까 다 해야 된다. 그건 그거는- 통용되지 않는 그걸 하면 안 되고 이제 아니, 제가 예, 제가 가지고는 일단 있어야 얘기를 좀 된다. 들어보죠. 말씀. 예, 자,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헌재 스스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국회가 국회에 가진 권한으로 일단 법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는데 헌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제가 어제 노인 변호사하고 따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죠. 저 공개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중에서 조금 전에 박주민 의원이 이야기했던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저는 추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형이에요. 김복형 재판관과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이에요. 이 두 사람은 들어눕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이런저런 사유로 해가 시간을 계속 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문영배 권한 대행은 왜 6대1라도 밀어붙이지 않느냐. 여기에서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이에요. 정영식 재판관은 본인의 의사를 아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평결의 자리에 들어가서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존재할 것이다. 다 추론입니다. 헌법재판관님 여러분 저 명예훼손으로 나중에 걸지는 마십시오. 하도 답답해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해야 한다. 저는 그러면 추정하자면 그 두 사람 김복형 그리고 조한창 이 두 사람이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기에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정영식 재판관이다. 문영배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더 밀고 가서 우리 결정합시다 판결합시다라고 안 된다. 그래서 누가 역할이 가장 중요하냐. 지금은 김영두 재판관이 중도 보수로서 이거 지금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난다. 나라가 망한다. 라고 해서 저는 김영두 재판관이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견해를 표명하면서 정영식 재판관을 설득해야 한다.
만약 그 설득이 먹힌다면 조한창 재판관도 이쪽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8대 7대 1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구체적인 이름을 그러면 제가 다 틀렸을 수 있습니다. 제가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헌법학자들하고 지금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추적 하나하나를 각기 다르게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성향 그리고 지금 발언 내용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키는 김영두 재판관이 가지고 있고 김영두 재판관이 누구를 정영식 재판관과 나라를 살리는 길이 뭔지 결정하자라고 하면서 문영배 재판관이 평결을 하는데 확신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 외에는 없다. 이게 이제 제가 보는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는 거고요. 국회는 지금 현재 일괄 탄핵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일괄 탄핵을 통해서 행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무력화된 상황에서 빨리 지금 입법을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재판관 임기가 끝이 나면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지금 법안이 제출돼 있거든요. 아마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를 했을 것이고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시킵니다. 그럼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미 탄핵하고 거부권 행사할 사람이 없어요. 15일 뒤에는 자동으로 법이 발효가 된다. 그러면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너희들이 결정내라. 라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안 됐을 때 18일 날 뭐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을 왜 후폭풍이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 걸 가지고 걱정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바로 개헌하면 어때요? 아니, 네네. 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전제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내란 속에 국가 반역자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 단죄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탄핵 재판 최후 변론에서 윤석열이 원했던 게 바로 그런 것이고요. 아마도 처벌을 면제한 원포인트 계약 뭐 이런 거를 저는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이 법치가 바로 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을 어기고 국민을 농락하고 정말 민주당과 국민을 가지고 놀고 있는 한덕수, 최상목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김문수 등 국무위원들 저는 전부 다 이제 원칙대로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은 내란 수괴가 구속이 되기 때문에 이 부패 카르텔이 와야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윤석열이 구속돼도 이 부패 카르텔이 이권 카르텔이 와야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괴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굽니까? 김건희. 김건희에 대한 수사 청문회 어떤 방법을 써든 이 김건희 씨에 대한 그 여죄, 부패 카르텔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물리력을 동반한 수사가 즉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 논지가 약간 흐려지는데 저의 주장은 대표님 말씀하시는 걸 선행적으로 해야 됩니다. 탄핵을 해서 압박해야 되고요. 국가 비상 상황이라는 사실을 더 인지시키고 헌법재판소 압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8일까지 아무 움직임이 없을 것도 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개헌 논의가 왜 어려운가 하면 이낙연 같은 사람이 개헌 논의하고 뭐 다른 사람만 개헌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의원 내각제를 해야 되니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집중돼갖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체제를 바꿔야 되니 이 이야기 싹 빼고요. 그건 지금 논할 수가 없어요. 이 비상 상황에서는. 다 빼고 오로지 윤석열의 임기만으로 간단하게 개헌안을 상정시키는 거 외에는 국민들 손으로 윤석열이 머리가닥이 잡고 관저에 쳐들어가서 감방에 손으로 집어넣지 않는 이상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헌 안 하면 국민투표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꾸 국민들이 요구하잖아요. 우리 국민들 투표해가지고 사람 끌어내리자고. 방법이 없어요. 다른 외의 방법이.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퍼부어야 된다. 탄핵도 필요하고 개헌도 필요하고 CDEF까지 저 비상시적인 인간들을 대처하려면 다 퍼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계획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던질 수 있는 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한다.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내란 사태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도 사실 내란 이전에 상상 못했잖아요. 그 약간 금기시 되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문제투성이고 범죄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 외환이 아니면 소추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부부가 다 범죄꾼인데도 우리가 참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탄핵으로 갔잖아요. 빗장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는 건 상상을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반추해 보면. 근데 한덕수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한 거예요. 그리고 맨날 탄핵이냐라는 정치적 공세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탄핵까지 왔던 겁니다. 돌아왔잖아요. 한꺼번에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카드를 다 만지작거려야 되고요. 매우 이례적인, 매우 귀괴한 집단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에요 하고 부끄러운 티도 안 내는 이상한 집단하고 싸우기 때문에 국회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해야 된다. 네. 그거는 B에서 멈추지 않고 C, D, E, F 다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그래서 거예요. 지금 그 탄핵 얘기 나오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보이니까 헌재에서도 조금 반응이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월화는 없다고 이제 했는데 네. 수요일은 어떻게 되냐? 수요일은 근데 재보선 날 아닙니까? 4월 2일 날? 아니 그 이제 뭐 날짜를 이렇게 언제인지 예고하는 것은 뭐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월화는 없다는 쪽이고요. 공지도 없다는 거예요. 월화에 이제 윤석열 탄핵 선고일을 공지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제 취재의 내용이고요. 그러면 수요일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는데 오늘 오후부터는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에서 일괄 탄핵을 시키더라도 네. 헌재를 믿을 수 없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효과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 국민적 헌재에서? 압박과 국회에서 아예 헌재 자체를 무력화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어제 저녁 오늘 아침의 상황이지 그 전까지는 설마 이렇게는 왜냐면 오늘 중에 어떤 식으로든 날짜가 예고될 것이라고 선고일이 이제 이렇게 봤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강경하게 어떤 방식으로 가겠다고 하는 게 나오고 나서는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일괄 탄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냉정하게 국민들한테 질문을 던질 때 불법 논란 또는 불법 국무회의 비상계엄 당일날 있었던 거기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장관 제가 이게 일괄 탄핵이에요. 그렇지 거기 안 간 사람들을 왜 탄핵을 시킵니까? 그 사람들은 혐의가 일단 존재하고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지 못했던 책임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다. 이게 명분 없이 후폭풍을 걱정할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은 일괄 탄핵을 다 시킨다라고. 아이고 거기서 지금 핵심은 김문수입니다. 김문수는 국무회의 참석 안 했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내버려둬요? 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따져봐야 하는데 자 정치적 행위라는 건 어떤 식으로든 명분이 있어야 되는 그 명분이라는 것은 네. 야 너희는 윤석열 정권 하에는 장관이가 다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상계엄 당시에 불법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었거나 참여했거나 논란이 있는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자 공동의 책임을 묻고 탄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김문수를 어떻게 탄핵합니까? 너 마음에 안 드니까 탄핵해 이렇게는 정치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다 일괄 탄핵을 하면 그것은 명분상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했으라도 헌법재판소가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그러고 아니, 나면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김문수 김문수가 순서가 남아있죠. 순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 사람까지 점잖은 대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국무회의에 돼요. 참석했냐 네. 안 했냐가 아니라 이 네. 내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고 있는 그렇죠. 국무위원 전체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냐? 작은 차이예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만 탄핵하고 안 왔던 김문수는 놔뒀을 때 뭐 얻게 될 정치적 이익 또는 뭐 다 함께 했을 때 손해볼 정치적 뭐 손해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 해야 가지고 돼, 다 있는 해야 거예요. 돼요. 카드로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일요일까지는 했잖아요. 그럼 일요일 다음에 월요일 아침에 민주당이 또는 국회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바로 나가고 네. 그다음에 오후 2시 카드가 나가고요. 6시에는 뭐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플랜들을 다 짜놔야 된다. 아니, 이제 그러니까 산불이 좀 국무위원들은- 진화가 됐으니까 네, 네. 뭐 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정말로 그 일들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거든요. 상임위 그러니까. 어떻게 열고 이거를 부지런히 짜놔야 되는 겁니다. 플랜 B, C, D, E, 그러니까 F. 전체적으로 다 없애버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무회의를 못하게 한다 이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요. 대행이라는 사람의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게 되면 국무회의 참석 안 한 사람들 만약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그들이 대행이 된다니까요. 자 1차 대책 실행 2차 대책 실행 이런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 일괄 탄핵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아니, 전부 일괄 다- 탄핵이라는 전부 것을 다 두 단계로 탄핵을 나눠서 할 생각해봐야 수도 된다는 그럴 수도 어쨌든 있죠. 이제 그거는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후폭풍을 걱정하고 선택할 일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고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난 것 때문에 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다들 멘붕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가 이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헌재 재판관 한두 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까 손죽도님께서 댓글에 잊지 말자 지기현 기억하자 구속 취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이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나이브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처음에 우리는 헌재를 믿어야 되고 나이브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점점 그 분위기가 아닌 것이 확실히 지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거라고 그래서 나는 기각시키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뭐 민주당에서는 전략적으로 이 사람을 대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관리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돌아온 게 낫다. 이런 전략을 세웠다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된다. 그거를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말이 실현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그들은 뻔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백은종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좀 했거든요. 서울의 소리 대표 초심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돼가는지 알아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표님? 하니까 윤석열이 아니다. 윤석열 뒤에 있는 사람이 다 조정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김건희가 지금도 힘을 쓰고 이 사람은 잠자는 거 빼고는 전화 들고 계속 전화할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는 순간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거리고 연락을 취할 것이다. 당신 내가 임명한 거 아니냐. 당신 나하고 아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의견이 전달되도록 하면 네. 이 판사들은 헌법재판관들이 정말로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이것을 관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판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이것이 먹히고 있는데 그 사람을 김건희라고 지목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갤럽 조사가 사실 오늘 나와서 저는 이게 좀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이 지지하는 정당 표 차이가 퍼센티지 차이가 오차범위를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매우 화가 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또 중도층에서 상당한 이 퍼센테이지가 어쨌든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확고부동한 의지를 표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보게 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퍼센테이지가 41%,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퍼센테이지가 33%예요.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전까지는 뭐 마치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계속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들 더 이상 이거를 못 참겠다는 저는 반증이라고 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저 네. 여론조사 기간이 25일부터 27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6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무죄 선고가 오후 늦게 있었잖아요. 그게 약간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더 만약 전적으로 반영됐다면 저 격차는 더 벌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누가 적합하냐 조사도 네. 이재명 34대 김문수 8이에요. 나눠보니까 4.25배 차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3배 차이의 지지율 격차가 김문수, 이재명 4배로 벌어졌다까지 말씀드렸는데 4배에서도 이제 4.25배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김문수에다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다 합하면 21%예요. 네. 이재명 대표가 34%거든요. 굉장히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거고 이 차이는 더 벌어질 거다. 사실 저 퍼센테이지 저런 식으로 차이 나는 건 옛날부터 했는데 오히려 이번에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이 정확히 나오면서 그동안에 정말 검찰이 너무했구나. 이재명 대표가 현실적으로 정말로 이들로부터 탄압당한 게 맞았구나. 정치적으로 보복당했구나. 이거를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예, 이 판결문을 보면서 야 그렇게 엉터리 판결이 1심에서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 되게 의미가 있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인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움직이는 차기 정권의 국민 대표로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이번에 산불 현장에 갔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으로 보면 아 이게 지금 우리가 중도층이 봤을 때는 속았구나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무죄라는데 그 판결문을 한번 보세요. 그걸 읽어보고 요약된 걸 보면 아 이래서 이 사람이 정치적 탄압을 받았구나라는 확신을 줬다는 것이 아마 이제 좀 더 반영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다음 주 초에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정적일 수 있다. 여기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렇죠. 원칙대로 밀어붙여서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잘 아시지만 자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를 믿고 가느냐. 나는 늘 국민을 믿고 갔다. 이걸로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것. 그러면은 상황은 오히려 더 빨리 진척되고 종결될 수 있다. 아니 그다음에 재판한 날 있잖아요. 무죄 선고 받자마자 안동으로 내려갔잖아요. 네. 이런 거는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재판은 받아야 되지만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안동 가서 사람도 그 안 좋은 일도 당했잖아요. 뭐 테러 비슷한 일도 있었고 막 욕한 사람도 있었고 어쩌고저쩌고 그랬지만 굉장히 의연하게 이렇게 받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건 그러니까 반가웠습니다. 지금 저 여론조사의 저는 의미는 민주당이 걱정하지 말아라. 원칙대로 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걸 인용시킬 수 있도록 헌재를 압박해도 된다.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오히려 지금 그것을 바라고 있고 안 그러는 것 때문에 지금 이 혼란스럽고 이 분통 터지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스트레스 받아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 국민들의 일반 정서는 네. 헌법재판소 내에서 정치적 성향 때문에 나는 원래 보수야, 나는 중도야, 진보야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계속 이렇게 그냥 갈리는 말을 거지.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하도 흥분을 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니, 하십시오. 뭐 예.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정치색이 없는 중도층의 사람들은 아 저 사람 보수인데 아 저 사람 진보인데 이러면서 판단을 사실 잘 못할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은 분명히 여당과 편견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이 있었는데 며칠 지나면서 헌법재판소 자체가 야 이거 아닌데 원래 헌법재판소 이렇게 하는 거야? 국민들 우롱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당연히 결론 내야 될 거 결론도 안 내는 걸로 가니까 헌법재판소 기구 자체에 대한 문제로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니까 더욱더 확고하게 민주당 그리고 국회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용인을 하는 과정에 있다. 이것을 저는 잘 읽어야 예, 한다고 그리고 저는 이 갤럽 여론조사를 헌재 재판관들도 좀 꼼꼼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치질 때문에 네. 혹은 내지는 비겁한 이 행동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근데 현재 국민 다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이번에 이 갤럽 여론조사를 헌재 재판관들이 보면서 깨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진짜 위기가 왔다. 4월 18일까지 결정이 안 나면 대한민국은 그 이후로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 그럼요, 안우미 상태가 되는 내전으로 거죠. 돌입하게 됩니다. 아니 정말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윤석열 내란 속에 이렇게 방치하는 정부나 헌재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사실상 내전 초읽기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런 때 위기일수록 저희가 뭘 해야 되냐?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헌법을 어기는 공직자? 이제는 우리가 탄핵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언제까지 이 사람들을 방치하고 우리 민주당의 엘리트 중진 의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어차피 조기 대선 되면 민주당이 집권하는데 왜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냐. 저희도 좋은 게 좋은 거라 평화롭게 가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있을 때 면회도 안 가면서 뭘 했겠습니까? 자신이 여태까지 뿌려놓은 은덕들, 이권들, 자리들, 정보들, 내간 매직으로 쌓은 그 덕업들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겠어요? 네.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들,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 검찰, 헌재에 있는 법관들, 법비들 다 지금 김건희 씨가 컨트롤 타워대로 움직이는 그 시뮬레이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더 이상 자고 오면 하면 안 되고요. 이제는 법 어기는 공직자들 하나하나 쳐내야 됩니다. 그 두 분 변호사님, 그러니까 강 변호사님, 노 변호사님은 일반적인 법조인의 이미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법조인은 우유부단하고 그 다음에 범생이, 모범생 아닌 범생이 버전이 많아요.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이제 지연되고 있어요. 그게 뭐 누가 들어누웠다, 누가 뭐 별개 의견이다, 하여튼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들려오긴 하지만 하여튼 이례적 지연 사태는 분명합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금 명심해야 될 건 헌법재판소 문 닫을 수도 있다는 게 국민적 의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기관이다 이런 거 없어요. 국민들은 헌법기관이 대통령도 헌법기관이 국회의원도 국민들이 가자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최소한 내란 극복도 하지 않겠다면 문 닫아버리겠다는 국민적 결단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되게 무서운 결단입니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주말 거치면서 정말 물어보면 돼요. 또 알잖아요. 자기 또래들도 다 있고 왜 모릅니까? 그래서 정말 국민이 어떤 존재인지를 살피면 전 조만간 결론 나올 거다. 네.
내일 아마 저 광화문 집회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많은 사람들이 분들이 나갈 나올 거예요. 거예요. 이거 이제 네. 진짜 위기가 왔다는 걸 느끼고 헌재를 유일하게 믿고 있었는데 헌재도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보수 진보 중도의 문제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도 아니고 마지막 대한민국의 보루로서 헌법을 지키는 기관인데 이들도 우리 헌법을 버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위기감. 그렇죠.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맞습니다. 저는 일단 내일부터 하루하루가 이제 골든타임이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정말 백가정명의 이야기가 나올 거로 생각하는데 일단 탄핵을 추진할 때 이게 기각되면 나중에 후폭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없이 지금 비상 상황이다. 이건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고요. 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인용 판결을 하더라도 아마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지탄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쓰려고 이때까지 고민했냐는 얘기 분명히 들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 손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이대로 인용되면 더 화날지도 몰라요. 아마 그 판결문 보면 더 허망할지도 몰라. 그러면 헌재 재판관도 임명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나 이거- 저러나 혼났는데 뭐. 이런 근데 어쨌든 거 아니에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너무 화가 났고 너무 늦어버려서 반드시 이 부분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탄핵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들 중에 정치적인 주판을 잡고 굴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국민들 그렇게 한가지 않다. 정말 죽을 지경이다.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헌재 재판관들의 행동을 보고 아 진짜 헌법재판소법이나 우리나라 헌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불비한 게 많고 정말 맹점들이 많구나 이거를 국민들이 다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것들 전부 다 법 개정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 맞습니다. 자기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해결하는 어떤 정말 우리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 법으로.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 네. 이걸 이번에 명확하게 좀 특히 보여주겠습니다. 공직자들. 네, 맞습니다. 공무원이 법을 안 지키면 이건 정말 박살 수준에서 맞아요. 엄하게 단죄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정치인들 막 어거지 쓰고 억지 부리면서 함부로 맨날 말 바꾸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뭔가 단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속 터지고 너무 화가 많이 나요. 솔직히 말하면. 살림살이가 이렇게 어렵고 정말로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가 없는데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살고 장관급으로 정말로 차에다가 기사에다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내부에 사정이 있으니까 못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대한민국 인정해 줘야 됩니까? 정말로 그들은 그렇게 해서 똑똑해서 판사가 됐으니까 그렇게 우리 위해서 정말 선비처럼 우리는 그냥 노비처럼 살아야 되고 이런 대한민국이 맞느냐고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의 가족, 친지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연락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최소한 당신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민초들이 죽기 살기로 살아서 세금 낸 돈 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판검사 해가지고 다 저까지 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태어나서 그렇게 된 거지. 자기가 뭐 잘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군가 만들어놓은 터전 위에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차와 그리고 막강한 권한과 여러 가지 이런 후속적인 지원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로부터. 네.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이 군림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용납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정신 좀 맞습니다. 제발 차리라고. 이야기 네. 엄청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동창들부터 해가지고 네, 난리가 아니고요. 이게 국민들의 목소리예요. 예, 예. 네. 저는 내란 진압, 국가 반역 진압의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골든 타임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이 시간이 지나면 대한민국은 내전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내전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이런 70여 경제적, 문화적 업적이 다 사라지고 대한민국 깡통 차고 나라 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내란 진압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진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롱이님이 법은 왜 서민에게만 적용되냐고 막 얘기하셨는데 정말 요즘에 그 말이 실감이 나는 날이고요. 명언에 이런 게 있어요. 노예가 주인을 만든다. 주인이 노예를 만드는 게 아니고 노예가 주인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노예 근성, 노비 근성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정치인들 그들은 자기네들의 안위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마디만 하면 독일의 유명한 법철학자 예링이 했던 말. 네.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누구도 보호하지 못한다. 국민이 헌법 위에 자고 있으면 못하는 거고요. 내일 토요일 집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면 헌재 아니라 그 누구라도 국민 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화난 국민은
많이 모인 국민은 노무현 대통령식으로 표현하면 깨어있는 조직된 국민은 그렇죠. 정말 무섭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정말 최상목 대행이 환율 방어 못한 책임을 지금 물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자기가 국채를 2억 원어치를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환율 장사하고 자기가 이렇게 이 시국에 그런 장난질을 쳤다는 게 너무 화가 많이 나고요. 심우정 검찰총장 주식 서학개미로서 아주 그냥 이름을 드높이던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오세훈 시장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와 정말 이 사람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저는 봐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조정계 다 주는데 다 늘었어. 그냥 재산이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자기가 못 지켜놓고 자기는 거기서 돈을 벌려고 환율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됐으니까 물론 그 사람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충분히 의심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뭔가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원래 그 사람들은 본성이 그래서 드러난 것뿐입니까? 원래 사람이 원래 갑자기 그랬죠. 원래 그런 자기만 사람들이겠죠. 사랑해. 그러니까 겉으로 오세훈이나 나와서 뭐. 언론 볼 때 기자들 앞에서는 마치 고귀하게 잘 사는 것처럼 해놓고 뒤에 가서는 자기 딸 특혜 취업시키고 그것도 국가기관에 그러면서 국가기관을 또 동원해서 가짜 거짓말 해명서 내고 자기들끼리 가면은 다 봐주고 어떤 놈은 반대자는 끝까지 정말 수십 명 수백 번씩 수십 명을 동원해서 수백 번씩 압수수색해서 끝까지 도륙 내려고 하는 그들이 누구냐? 대한민국을 지금 끌어가고 있던 소위 말하는 먹물던 놈들, 기득권들, 그 검찰, 관료 뭐 이런 인간들 아닌가요? 이제 적나라하게 봤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선택만 남았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한덕수 최상목 대행 진짜 반성해야 되고 이들에 대한 단죄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번에 그냥 넘어가더라도 혹은 헌재가 선고를 하더라도 이 두 명에 대한 단죄는 무조건 필요하다.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소신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감사드리고요. 자, 한입 꽃게장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내산 꽃게장 인터넷 최저가 한 통에 1,900원이고요. 꽃게는 물론이고 부재료까지 전부 국내산으로만 가득 채웠습니다. 경영푸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한입 꽃게장인데요. 간장게장, 양념게장 두 가지 다 준비했으니 입맛대로 골라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한 통당 1,900원이고요. 배송비는 별도로 3,000원이 들어갑니다. 더보기 링크 찾아보시면 경영푸드 링크가 있거든요. 여기서 클릭하셔가지고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산 한입 꽃게장, 간장게장 1kg, 양념게장 500g, 교차 선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국내산 유기농 봉동 생강으로 만든 정성손길 생강청입니다. 지금같이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큰 시기 황사로 인해서 목이 칼칼하실 때 봄철 식사 후 나른해질 때 약해진 목을 보호해주고 면역력이 아주 탁월한 제품이 바로 생강청입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식사 후에 한 잔씩 드시면 혈당도 낮춰준다고 합니다. 3병을 구매하시게 되면 최대 할인을 받아서 한 잔당 약 900원으로 생강차를 즐길 수 있는데요. 3병이면 100잔 타서 드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주문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제품 궁금한 게 있으시면 1899-7846, 1899-7846으로 전화하시면 주문 및 상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한정 수량이고요. 특별 할인 행사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이런 그 유튜브 채널에서 광고하시는 이런 제품들은 정말 서민들의 제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선택하시고 또 같이 클릭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이분들이 잘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제가 댓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도들도 1번, 2번 둘 다 싫어서 안 찍었지만 현재는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다 알 것입니다. 용산의 왕거머리들 무조건 내려야 합니다. 제발 국민소환제로 우리 손으로 내리게 해주세요. 진짜 내전 가다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라고 하면서 우리 김지호 대표님 말씀과 동일하게 이렇게 의견 주신 봉쓰리네님께서 이제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저도 부탁 말씀 하나 드리면 노영희 TV에 대해서 좀 여러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십시오. 우리는 133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노영희 TV 지금 몇 명입니까? 20만이 좀 넘었죠. 20만 좀 넘었는데 오늘 이 방송 보시는 지금도 뭐 15,000명 가까이 보고 계신데 노영희 TV 영친이들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지금 구독 좀 해주시고요. 김지호 TV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9,200명입니다. 9,200명. 김지호 TV도 여러분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스픽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133만 명, 134만 명 이렇게 네. 달려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덕분에 스픽서, 노영희 TV, 김지호 TV 모두 함께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이 동지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와이킴님 처벌도 제대로 하지 않고 화합, 통합을 이유로 반성하지 않은 자들을 용서해 왔으니 저들은 자신들이 권력만 쥐면 자신들의 허물을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서 해먹는 사람들 어차피 나는 머리가 아니니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해먹는 것 같아서 슬픕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상황을 깨부실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힘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역전의 용사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